약간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O는 말 그대로 Transparent Conducting Oxide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ransparent 투명하고 Conducting 전도성을 갖는 그런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TCO라고 부르고, 그 전기 Electric Conductivity, 컨덕턴스하고 컨덕티비티는 다릅니다. 컨덕티비티, 리지비티는 물질의 고유 상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이제 면적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리스티비티가 10의 3승 옴 센티미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옵티컬 트랜스미턴스는 투명 정도를 80% 이상 정도 사용을 합니다. 뭐 추가율이 두꺼우면 샘플이 두꺼우면 뭐 80%가 이제 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80% 이상 거의 90%에서 95% 정도까지도 투명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밴드갭이 있어서 아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의 어떤 트랜스미턴스를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TCO의 물질들은 대부분 non transition metal oxide로 3.3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응용 범위는 태양전지의 뭐 투명 전극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PN 정션층의 보호층으로 패시베이션층으로 이제 태양전지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그다음에 뭐 LCD, 그다음에 뭐 LED 어떤 발광층 재료에도 다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빛과 관련된 디바이스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디스플레이에 심플램 트랜지스터 재료로 요즘에 이제 올레드라는 그 뭐 애플이나 삼성에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주 시계, 뭐 스마트워치 이게 작은데 이제 아마 그 TFT 심플램 트랜지스터 옥사이드로 TCO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면적으로 이제 하기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대면적 디스플레이는 이제 아모퍼스 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걸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차세대는 좀 더 구동이 이제 소비전력이 작으면서 구동이 빠른 그런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세대 트랜지스터 재료로 응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옥시전 디피션시라든지 도핑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컨덕티비티를 조절하기도 하고, 뭐 차지 캐리어나 에펙티브 매스, 아마 고체 물리 시간이나 이런 데 이제 재료의 어떤 컨덕티비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이 컨덕티비티는 시그마는 NQ 뮤 이렇게 이제 써지는데, 여기 이제 물질의 고유 여기 컨덕티비티라고 써 있죠. 로우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컨덕티비티를 역수를 취하면은 이제 리스티비티가 됩니다. 로 이렇게. 근데 어쨌든 컨덕티비티는 차지 캐리어가 많으면, 여기 N이라는 건 차지 캐리어고 Q는 그냥 차지입니다. 그다음 미우라고 하는 건 이제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는 이제 이펙티브 매스와 이제 관련돼 있고, 차지 캐리어는 N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 캐리어가 많고 모빌리티가 크면 컨덕티비티가 이제 크죠. 그럼 반대로 이제 저항은 이제 작은 형태가 됩니다. TCO는. 자, 그러면 TCO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투명하면서 컨덕팅 할 수가 있냐, 그런 이제 이유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투명 전도성 산화물은 밴드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 밸런스 밴드 꽉 차져 있는 밴드하고 비어져 있는 컨덕션 밴드하고의 어떤 밴드 갭이 3.3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 이 컨덕션 밴드 밑에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도핑에 의해서 여기 이제 어떤 전자들이 채워질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존재하지 않고 컨덕션 밴드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채워지면서 위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고, 반면에 밴드갭은 유지가 되고, 그래서 투명하면서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
그래서 뭐 ITO, FTO, AGO, IGGO 이렇게 많이 이제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non-transition metal oxide, 인디움, 틴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뭐 알루미늄 도핑한 놈, 그다음에 갈륨 옥사이드 이런 게 화합물 형태로, 뭐 물론 틴 옥사이드는 플로린 도핑돼 있는 FTO 글라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 종류의 이제 그 산화물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뭐 이건 초창기 뭐 이거보다 훨씬 이제 크죠. 옥사이드 TFT로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작은 형태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레드나 뭐 옥사이드 이게 대면적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공정상 옥사이드를 이제 증착하고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이제 대면적이 이제 힘든데 아마 점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대면적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워치나 투명 디스플레이나 랩탑에도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커브드 또는 이제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데도 옥사이드 TFT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응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제 연구는 보다는 사업체에서 하고 있죠. 음, 누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그 TCO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표면에 코팅하는 이제 투명한 전극 코팅으로 해서 패시브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엔티 스태틱, 옵티컬 코팅, 뭐 터치 디스플레이, 뭐 솔라셀, 플랜트 패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 이제 스마트 윈도우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해 왔어요. 응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연구된 거는 뭐 1980년부터 뭐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인디움, 틴, 뭐 카드뮴이나 이런 거는 좀 사실 뭐 톡식한 물질이라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인디움 옥사이드, 틴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최근에는 이제 어, 그 전력 반도체도 많이 쓰이기도 하죠. 와이드 밴드 갭인 갈륨 옥사이드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티가 이제 계산이 많이 되는데 누가 배영은 학생, 배영은 학생, 예, 음성을 해줘야겠다. 얘는 수업 도중에 딴짓을 하면서 친구랑 노네. 나보기 들어. 자, 그래서 아까 말한 NQ뮤 여기 써 있죠. 이 컨덕티비티는 차지 캐리어, 그다음에 차지, 모빌리티랑 관련돼 있고. 그래서 비저항 값이 뭐 메탈보다는 아니지만 메탈에 준한 그런 그 갖고 있죠. 왜냐면 실버의 비저항이 1.6을 치면 6승인데 인디움 틴, ITO라든지 AGO 같은 경우도 뭐 5승이니까 한 호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엄청나게 컨덕팅 한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그 디펙트 컨트롤을 잘 해서 어, 비저항 값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고 아마 더 뭐 낮아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되겠죠. 그리고 응용 부분에 스마트 윈도우에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일렉트로크로믹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리포트를 쓸 때 참고하면 됩니다. 이게 뭐 말 그대로 그 물질의 산화 환원을 이용을 해서 이게 예로 드는 건 텅센 옥사이드에 수소랑 결합이 되면 밴드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흡수되는 파장대가 달라져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변하는 그런 일렉트로크로믹이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ITO에 쓰이는 TCO에 쓰이는 물질들이 왜 옥사이드를 사용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보는데 특히 이제 징크 옥사이드 왜 사람들이 징크 옥사이드를 요즘에 이제 추가로 알루미늄 도핑된 징크 옥사이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인디움 옥사이드에 비해서 이제 징크나 틴 옥사이드를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자원적인 문제도 있죠. 자원이 많아야지 되고, 그다음에 물질이 로코스트 쌓아야 되고, 아까 카드뮴 옥사이드 대신 카드뮴 옥사이드 쓰이긴 하지만 턱식하죠. 예,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폐기물들에 의해서 전자제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턱식 물질이 많으면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라든지 턱시티 이렇게 환경 유해 물질들을 나오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그러면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턱스티, 예. 징크 옥사이드는 산화물들은 대부분 뭐 카드뮴 옥사이드나 이런 그 메탈 금속 자체가 턱식한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지구상에서 이제 많이 존재하고 안정된 물질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디스플레이라든지 어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쓰려고 그러면 공정상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많은 케미칼을 쓰기 때문에 어떤 그 열적이라든지 케미칼 스테빌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레지스티비티도 우리가 원하는 도핑한 정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지블 리전이나 IR 리전에서 트랜스미턴스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건 패턴도 뜨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데도 유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옥사이드에 이제 대부분 그냥 징크 옥사이드 자체는 그렇게 컨덕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핑을 하죠. 그래서 이 징크 옥사이드는 본딩 랭스가 한 1.57이고 갈륨 옥사이드 1.92. 대부분 이제 비슷한 레티스를 서로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물질들이 잘 섞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그 알루미늄을 도핑한 징크 옥사이드 알루미늄 도핑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의 어쨌든 리액티비티가 받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륨 도펀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이유. 음? 그리고 대부분 이런 TCO는 물리적인 증척 방법으로 증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RF 마그네틱 스퍼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알곤 이온을 넣어서 물질을 때려서 그 물질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유리나 어, 기판에 이제 증착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아마 이게 심플리언 방막 공정이나 이런 데서 아마 스퍼터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증착을 하면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비저항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디펙트 컨센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물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바뀝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런 연구들을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 토포그래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건 리포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증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물질의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정기적 물성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토포그래피가 토포라고 하는 이 물질 표면의 거칠기가 거치냐, 그리고 그 기판 위에 자라는 그 어떤 산화물의 크로스되는 오리엔테이션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물성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 이런 공부를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해서 디스플레이 회사를 가든 뭐 관련 회사를 가게 되면 이런 연구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소자에 쓰이기 위해서 뭐 디스플레이 TFT에 쓰기 위해서 이제 공정을 하는데 이 물질이 뭐 아모르포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결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XRD를 통해서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이 돼 있고 공정상 스퍼터를 썼을 때 그리고 단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토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데 이제 투입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제 비판에다 준비를 해서 뭐 RF 매그네틱 스퍼터링으로 증착하면 실제로 그 애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가지고 표면을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증착 방법이나 이런 공정에 따라서 표면에 그 옥사이드들이 자란 그 형태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TCO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나 보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 터치 패널이나 태양 전지에 그냥 투명한 이제 전도성 코팅 레이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여기 보면 전도성 단순 전도성에다가 이제는 OLED라든지 액티브한 그 디스플레이 소자나 센서에 쓰이기 위해서는 N형 반도체 또는 P형 반도체 이런 그 TCO도 P 타입 있고 N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뭐 개발을 해서 정시현을 만들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반도 물질 자체가 아니라 응용 기반에 있어서 뭐 스마트 윈도우라든지 투명한 태양전지라든지 LED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저 첫 번째는 단순하게 터치 패널이라든지 물론 이제 디바이스에 뭐 터치 패널, 태양전지, LCD 패널에 그냥 단지 투명한 그 전도성 코팅막으로 사용됐다가 이제는 좀 더 올레드라든지 하이 덴시티 LCD, UV 센서, 뭐 이미지 센서 이런 데 이제 들어다 보면은 TCO의 반도체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어, 호자를 만드는 대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요구되는 뭐 스마트 윈도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대형 그 LED 또는 그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올레드에서 좀 더 그 큰 올레드 그리고 태양전지인데 투명한 태양전지. 네, 지금은 실리콘 그 기반은 지나가다 보시면 시커멓잖아요. 이제 점점점 이제 스마트 윈도우의 옆에다가 창에다가도 또는 자동차 이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본네트 말고 그 뭐냐 그 천장에 글래스 같은 거 뒤에서 우리가 햇볕 차단도 하지만 그 위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태양전지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어, 다니면서 이제 충전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쓰지 않는 미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TCO도 점점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소재만큼 저항이 작은 투명 배선들도 필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투명한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투명한 뭐 그 응용 부분에 다 이제 이런 TCO들이 확대돼서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살펴보면 결국에는 지금은 되게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 20년 전에 어떤 그런 결과들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차지 캐리어의 TCO 안에 어떤 제가 아까 막 시그마의 NQ 뮤라고 했는데 어, 캐리어 농도는 도핑에 따라서 좌우되고 이거는 이제 맥시멈을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빌리티라는 것을 전자 이동도, 캐리어 이동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차지 캐리어는 어느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모빌리티는 증가를 못 시키면 전체적으로 컨덕티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해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빌리티가 좋아야지 소자를 구동하는 그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넓은 밴드갭을 가져서 충분히 트랜스미턴스를 확보를 해야 되고 높은 캐리어 이동도를 통해서 컨덕티비티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플렉서블 하든지 이런 그 공정에 쓰이기 위해서 저온 공정이 가능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TFT
여기 보면은 투명 산화물, 디스플레이 이제 쓰이는 거죠. 비정질 실리콘,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건 LTPS. 그전에는 비정질 실리콘이 가장 디스플레이의 TFT에 이제 많이 쓰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LTPS,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투명 산화물로 가는 추세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모빌리티 또는 뭐 특성에 따라서 여기 쭉 나오죠. 근데 결국에는 LCD는 중국에서 이제 리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OLED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LTPS에서 투명 TCO를 이용한 TFT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예로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을 볼 수, 한번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화물 재료랑 보다는 현재 이제 투명한 또는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에 이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기술 로드맵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 TCO에서 전기 전도를 유발하는 데서는 결합 에너지 준위를 도입합니다. 아까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도핑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N타입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도제의 전자를 공유해야 되고, P타입에는 가전도 전자를 닫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핑 재료에서는 징크옥사이드나 이런 데에서는 밴드갭을 줄여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물질의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 P타입 같은 경우에는 카파 정도의 어떤 물질을 이제 카파 옥사이드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도핑을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결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도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TCO들이 아몰퍼스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성을 갖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옥시전 2p 오비탈하고 메탈의 NS 오비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TCO 같은 경우에는 S-like 컨덕션 때문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컨덕션 밴드 밑에 S 궤도에 있는 전 도핑에 의한 궤도의 준 안정한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S-like 컨덕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결정성을 갖고 있어도 이런 결합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아몰퍼스 상태일 때도 여전히 옥시전 2p하고 메탈의 S 오비탈의 하이브리데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몰퍼스 상태에도 충분히 TCO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성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컨덕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CO는 S-like conduction, S 밴드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컨덕션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매그니튜드 스퍼터링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리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진공 챔버 안에 알곤 가스를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에는 이제 우리가 증착하려고 하는 산화물들을 여기 이제 벌크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면 저기 스퍼터링 안에 이제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알곤이랑 전자들이랑 부딪히면 알곤 이온이 되고 일렉트론도 생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계속 RF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가하게 되면, 또는 한쪽으로 바이어스 가하게 되면 그런 알곤 이온들이 이렇게 가속되면서 타겟을 땅 하고 때립니다. 땅 하고 때리면 타겟에 있는 물질들이 알곤 이온에 전달되어 있는 어떤 키네틱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그 물질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또 부딪히고 해서 여기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플라즈마 상태에 있던 타겟의 어, 애톰들이 이렇게 글라스라든지 뒷판에 이렇게 증착이 되는 원리가 이제 RF 스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장점, 단점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증착 방법을 쓰긴 하는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용역 방법으로 뭐 하는 방법도 많아요. 예, 뭐 이렇게 그 프리커서라는 걸 써서 메탈 프리커서하고 만들어서 아마 반도체 고분자 수업 시간에 아마 이런 부분을 배울 거예요. 이제 약간 액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코팅한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어, 옥사이드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해 방법. 아주 여기까지 TCO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예. 아마 이제 TCO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렸고 이미 이제 non-Chinese 메탈 옥사이드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터럴런트 팩터 페rovskite 구조에서 터럴런트 팩터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낸 적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거를 한번 어, 우리가 왜 페rovskite 구조 설명을 할 때 메탈 옥사이드 페rovskite 이렇게 있죠. 제가 이제 아마 결정 구조 설명할 때 아마 페rovskite 구조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웹브라우저 보여요? 네, 보입니다. 음. 그때 여기 레티스, 스핀, 오비탈 뭐 이런 차지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STO라고 하는 그 물질인데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아마 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빨간색이 이제 산소고 안에 있는 게 이제 뭐 B 사이트고 이게 중심이 큰 게 A 사이트인데 어쨌든 ABO3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A, B, O3. 근데 A 사이트 이온하고 B 사이트 이온에 따라서 보통 A 사이트는 보다 B 사이트에 있는 이온들이 대부분 트랜지션 메탈이에요. 그래서 트랜지션 메탈들이 들어가고 거기 뭐 스트론튬보다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트랜지션 메탈이니까 그게 이제 산소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러런스 팩터라는 게 뭐냐? 이제 이 보통 여기 터널 스펙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ABOX 구조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뭐 ABO 여기 X 대신에 옥시전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 사이트 이온하고 양이온이죠. B 사이트 이온하고 산소 이온하고의 어떤 이 크기의 비를 보통 이 터널 스펙터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A 사이트 이온하고 B 사이트 이온이 크기가 비슷하면 그게 이제 털런스가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면 따라서 그걸 우리가 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럼 이 털런스에 따라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아마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큐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에 가깝고. 근데 요거보다 이제 1보다 크면 대부분 강류전체 물질들이 레드 타이터네이트, 바륨 타이터네이트 1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가 큐빅보다 약간 구조가 부족하니까 얘네들은 이런 그 케이지들이 tilting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성이 제어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그 페rovskite 구조들이 왜 다양한 물성을 갖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A 사이트나 B 사이트의 이온의 크기 또는 B 사이트의 이온의 어떤 그 물성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그 구조적으로 어떤 디스토션, 찌그러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매그네틱, 어떤 경우는 페로일렉트릭, 어떤 경우에는 슈퍼컨덕팅,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어떤 경우는 옵티컬로 투명하고 그런 물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구조적인 이유 또는 그를 구성하고 있는 A 사이트, B 사이트 이온의 크기 그리고 트랜스 메탈 옥사이드의 어떤 물성의 어떤 전자 구조 이런 거에 의해서 페rov스카이트 구조들이 다양한 이제 물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여기 트랜스 팩터 있죠. 여기는 뭐 X까지 다 나오긴 했는데 밴드갭도 다 달라지고 물성들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숙제를 냈으니까 아마 잘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매 특성도 뭐 나오고 뭐 여튼 밀접한 관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라서 근데 진도를 다 나갔는데 그래도 수강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뭐 시험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시험이든 리포트든 질문 있어요? 없나? 자, 그럼 수요일 날 없으면 수요일 날 저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최종 리뷰를 할 테니까 그때는 다뭐 출석을 다 하셔가지고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